수업 따로 없죠? 아, 이거 어떤 학생이 물어봤는데 얘가 안에서 이제 페로일렉트릭 상이면은 안에 퍼머넌트 다이폴이 있잖아요. 퍼머넌트 다이폴. 그래서 걔가 처음에 있을 때는 딱 두 방향이 아니라 랜덤하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상태에서 내가 X축에 이제 변수잖아요. 내가 주는 거. 얘가 페로일렉트릭 요 물질이 있고요. 위아래 전극이 돼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할까? 가변이라는 뜻으로 전압을 점점점 가야죠. 그럼 이 안에 이 필드가 점점 세지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이폴이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여기 있다가 그러니까 다이폴이 다 캔슬아웃 돼가지고 제로였다가 점점점 되다가 이 필드가 커지면은 세츄레이션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다 한쪽으로 정렬이 됐어. 그런 다음에 내가 이걸 더 막 해주면 이제 뭐지 쭉 돼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세츄레이션 됐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내가 이제 걸어준 전압을 예를 들어서 이게 5V였다 그래봐. 5V에서 다시 줄여줘. 4.5, 4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가 왔던 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다이폴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돼. 그래서 딱 이때 떼버리면은 나는 이 필드를 걸어주지 않았는데 얘가 좀 전에 갔다 왔던 거에 대해서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잔류 분국을 가지고 있어요. 렘넌트 폴라리제이션 값이 있어요. 요거야. 쿨롱 퍼 무슨 쿨롱 퍼 센티미터 제곱 또는 미터 제곱 이렇게 단위 면적상에 적당히 이렇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다시 완전히 바꿔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 필드를 이제는 아까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라도 해봐. 그럼 여기서 점점점에서 0 됐다가 이제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반대로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X축에서 왼쪽으로 간 거지. 쭉 가. 그러면 이러면은 어느 순간 얘네들마저 이제 돌아와가지고요. 이제는 이 안에 남아있는 잔류 분국이 없어. 그렇게 만드는데 필요한 요 값을 코에시브 필드라고 했어요. 코에시브 필드 EC. 이때 딱 떼내면 이제 얘는 안에 이제 남아있는 이제 잔류 분국 다이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이제 또 마이너스 전압을 더 가해줬어. 그러면은 여기에 때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하다가 이거 어느 순간 이제 세츄레이션 돼가지고요. 여기 있을 때랑은 반대의 다이폴이 됩니다.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다시 줄여주면은 여기서도 이만큼 아이디어라는 이게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겠죠.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렘넌트 폴라리제이션이 생겨. 근데 얘도 없애주고 싶으면은 플러스로 더 얼어져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런 강류전 물질이 아니라 일반 우리가 배웠던 컵페스트 배울 때 배웠던 그 안에 이제 절연체 물질 있잖아요. 일반 절연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이 필드를 해주면은 수업 시간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걸어줄 만큼 생기고 오면 다시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근데 얘는 모양이 다르다고 그랬지. 그래서 얘는 갔다가 왔다 해가지고 거의 겹친 모양이 돼. 그냥 직선이 돼. 갔다가 오는 게 거의 직선이 겹쳐요. 자, 이거는 근데 갔다가 오는 모양이 겹치지가 않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말로는 이력 곡선이라고요. 곡선은 영어로 커브고 이력은 뭐냐면 히스테리시스예요. HYSTERESIS 히스테리시스. 이런 단어 들어봤죠? 이력 곡선. 그러니까 주변 환경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여기 있던 거는 아까 상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상태 다시 원래대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까의 그 상태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유럽에 갔어요. 가면은 시차가 있잖아. 근데 갔다가 활동하고 다시 돌아와. 그러면 난 돌아왔는데 원래 시간대로 돌아왔는데 내 몸은 어떻게 아직도 피곤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 시차, 제트랙이라고 하잖아. 이런 소재에서도 외부에서 주어진 거에 따라서 아직 못 돌아와. 우리 이런 걸 히스테시스라고 해요. 히스테시스 커브. 그래서 이런 용어는 계속 여러분들 쓰입니다.
있고 PCT 이런 게 되게 대표적인 유명한 거고 또 카본으로 이루어진 무기물에는 카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런 유기물에서도 이런 강도의 특성 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폴라리제이션 메커니즘입니다. 저 안에서 우리가 앞에서 퍼머넌트 다이폴이 패턴이 중앙에 있지 않고 약간 떨어져 있다고 옵센터.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안에 퍼머넌트 다이폴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런 다이폴 말고 또 다른 종류의 다이폴이 생깁니다. 내가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주면 생깁니다. 근데 그런 메커니즘이 크게 5개. 그러니까 강미션 빼고는 크게 4개가 있어요. 하나는 일렉트로닉 폴라리제이션, 두 번째는 이온성, 세 번째는 오리엔테이션, 항문학 방위성, 네 번째는 인터페이션, 계면성. 네 가지가 있고요. 강미션은 조금 특별한 거죠. 항문학 잘 보니까. 이 앞에 것들은요. 내가 외부에서 이 필드 가해주고 이 필드 가한 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은 아까 이 직선 했던 것처럼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본 과목을 배웠으면 기억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일렉트로닉 폴라리제이션을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지금 무슨 단풍처럼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원자 핵이 플러스 전환을 띠죠. 그렇죠? 원자 핵이 있고 이 안에 전자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외부에서 만약에 일렉트릭 필드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줬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일렉트릭 필드를 줬어요. 그러면은 플러스는 여기 안에 있던 얘는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지고 전자들은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치우쳐집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봤을 때 왼쪽이 좀 더 마이너스를 띄고 오른쪽이 플러스를 띄었죠. 그렇죠? 그럼 이거 하나가 일종의 다이폴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필드를 걸어줌으로 인해서 생긴 다이폴. 알겠지? 자, 원자핵은 질량이 크니까 더 천천히 움직이는데 전자는 확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있으면은 우리가 안에다가 요거 P 그릴 때 요거를 그릴 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그린다고 했어요. 이게 화학이랑 물리랑 쓰는 방법이 다르요. 물리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P 이렇게 다이폴 모멘트를 표시합니다. 다이폴 모멘트는 Q 곱하기 D라고 했어요. 전하량 곱하기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얘가 떨어져봤자 원자 핵 있고 전자 구름 이게 서로 얼마나 떨어지겠어. 치우쳐진 정도가 피코 미터 그러겠지. 아주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이 값은 저거 아주 작은 값이지. 자, 그래서 근데 얘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 소문자로 쓴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넘버 오브 몰리큘 너무 이거 개수를 곱하면 그게 폴라리제이션 벡터가 된다고 했어요. 토탈 분국. 그래서 얘는 뭐 NQD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얘가 어느 범위 내에서는 얘가 가해준 이 필드를 세게 하면은 점점 벌어지지. 전화량 그대로인데 거리가 점점 벌어지지.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P 값은 이 필드에 비례를 합니다. 비례를 하니까 우리가 비례상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파라고 쓰고요. 폴라리저빌리티, 한국말은 모르겠어요. 폴라리저빌리티인데 얘가 지금 우리가 메커니즘 첫 번째 메커니즘이 일렉트로닉 폴라리제이션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뭐에 기인한 거다? 일렉트로닉에서 기인한 거다 그래갖고 일렉트로닉 폴라리저빌리티 알파 E 씁니다. 얘는 이 필드에 가해준 거 이제 비례상수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인 웨이브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시간에 따라. 이 필드가 예를 들어서 이인데 플러스 마이너스였던 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계속 바뀐다 그래요. 그럼 저 안에서도 이제 이게 바뀌겠죠. 오케이? 첫 번째 일렉트로닉 폴라리제이션 기억을 하고요. 자, 내가 외부에서 이 필드를 가해줬어.
그러면 이제 일렉트로닉 폴라리제이션은 뭐 피할 수가 없어. 다 했어. 모든 거 다 들어가 봤을 때 원자 핵이랑 전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물질을 들고 와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내년 가을에 여러분들 이제 노벨상 받으실 수 있어요. 다 저거 있어요. 저거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 이제 재료 결정 구조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뭐 CSCl, NaCl 뭐 이렇게 간단한 구조도 배웠어. 근데 걔네들이 이제 이온 결합을 이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응? 자, 이온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제 결정 구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NaCl을 그냥 단순하게 본 건데, 얘가 음이오니까 그 레디어스가 더 큽니다. 그래서 더 크게 표현하고, NA는 전자를 잃어버려서 더 줄어들었어. 그래서 Na 플러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외부에서 얘는 Na 플러스고 얘는 Cl 마이너스니까 얘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런데 내가 외부에서 이 필드를 가했어. 그러면은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NA는 마이너스 쪽으로 더 가고요. CL은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플러스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왼쪽, 얘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이에 의해서 폴라리제이션이 또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온 분극이라고 이온성 고체 이온결합을 한 거에 전기장에 가해졌을 때 음이온과 양이온이 이 필드 거기에 맞게 딱 이동을 합니다. 원래 격자 있어야 되는 위치에서 이렇게 조금씩 더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분극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걔도 마찬가지로 이게 있는데요. 걔는 이오닉 결합에 의해서 왔다 그래요. I자 붙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필드에 비례하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알파 폴라리제이비리티하고 밑에 이걸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는 지금 비례한다는 뜻이고 이거는 알파 폴라리제이비리티를 표시한 거예요. 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여러분들? 어려워서 그냥 표정들이. 자, 근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교류에서 주파수 이런 거 배운 것처럼 속도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빠를까? 어떻게 더 느릴까? 이오닉 분극이랑 일렉트로닉 분극. 이온이 더 느리죠. 일렉트로닉이 제일 빠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가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꾸면요, 거기에 따른 속도는 이온 분극이 더 느립니다. 왜냐면 위치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통째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아요? 오케이, 이온 분극 했어. 세 번째, 오리엔테이셔널 폴라리제이션인데요. 이게 사실 착각하면 안 돼. 강유전 분극이랑은 다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은 여러분들 극성이에요, 비극성이에요? 비극성이죠. H2O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미키마우스다 그러잖아요. H2O 그래서 이게 H2O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전자를 이렇게 확 좀 끌어당깁니까? 원자번호 1번 수소랑 산소는 저쪽에 있어. 어떤 게 좀 전자를 끌어당길까? 어? 산소. 그래갖고 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델타 쓰고 좀 마이너스 좀 플러스. 그래서 이 안에서 자체가 다이폴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자체가 퍼머넌트한 다이폴을 가지고 있는 분자들이요. 전기장이 없을 때는 그냥 서로 랜덤 배열을 했겠지. 근데 얘가 이제 만약에 전기장을 가해줘. 그러면은 이 필드를 내가 이렇게 가해주는 거는 화살표가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제가 델타 마이너스는 왼쪽, 델타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딱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물 분자들이 배열이 돼. 알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다이폴 모먼트를 우리가 그릴 수 있죠. 이제는 오리엔테이션이랑 방위성이다 그래가지고 요 안에 오리엔테이션에서 O자를 따가지고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오케이? 쉽게 얘기하려고 내가 지금 물 분자로 얘기했는데 어떤 카본으로 이루어진 유기 분자가 있는 옆에 어떤 작용기라는 게 붙어 있어. 근데
걔네들도 어떤 거는 작용기가 전자에서 끌어당기는 게 있고 덜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이런 다이폴들이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용매 있잖아요. 뭐 톨루엔, 탄 이런 식으로 일반 용매들도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상으로 했던 메탄가스 이런 건 완전 딱 대칭이잖아. 그런 걸 빼놓고 메탄이면 CH4인데 C에다가 카본이 팔이 4개 있으니까 HH 4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H 중에 하나가 클로린으로 바뀐다든지 하면 이제 클로린도 이제 산소처럼 탄소를 전자를 더 끌어당기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 그래서 걔네들도요 몰리큘 하나 자체가 다이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도 만약 이 필드가 가해지면은 이 필드에 따라서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들려고 이제 물을 둔 건데 내가 만약에 처음에 이 필드를 안 가했어. 그래갖고 이렇게 랜덤으로 배열이 돼 있었는데 내가 외부에서 이 필드를 딱 가했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얘네들이 방향을 딱 바꿉니다. 그래서 다 같은 방향으로 돼 있죠. 마이너스 플러스 다 돼 있어. 그러면은 얘가 처음에는 랜덤으로 돼 있고 열 에너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쟤네들이 움직이고 있어. 서멀 디스오더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서멀 디스오더가 있는데 이 필드를 아주 약하게 걸었어. 서멀 디스오더가 더 커. 그러면 배열 안 하겠지. 서멀 디스오더 정도는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일렉트릭 필드를 이 내부에다 딱 걸어줬어요. 전압을 양대 건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딱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멀 디스오더를 극복하고 정작 영향을 받아서 슉 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분명히 돌아가는 거니까. 시간이 필요한 사건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릴렉세이션 타임이라고 그래요. 릴렉세이션 타임. 시간 나타낼 때 타우자를 표시하고요. 릴렉세이션 이렇게 씁니다. 얘 단위는 뭐겠어? 말 그대로 시간이에요. 시간. 세컨드. 몇 나노 세컨드. 이런 식으로. 서멀 디스오더를 극복하고 정기적 영향을 받아서 정렬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얘는 앞에서 뭐뭐뭐 한 시간이니까는 정체는 세컨드. 시간이야. 자, 그래서 디바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을 세웠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딱 움직여가지고 폴라리제이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거가 시간이 걸리는 시간과 관계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함수인데 이걸 어떻게 되냐면 최대로 이제 딱 중극이 됐을 때 갈 수 있는 그 맥시멈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P0 거기에다가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분의 익스포넨셜 안에다가 마이너스 타우 R 분의 T 그랬어요. 타우 R 분의 T.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타우는 이 각각 몰리큘의 릴렉세이션 타임이고 T는 이제 내가 측정하는 시간이야. 근데 만약에 T가 이래서 막 길어져. 그러면은 타우 분의 T는 숫자가 커지는 거지. 커지는데 익스포넨셜의 큰 숫자가 아니라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큰 숫자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얘는 어떻게 해요? 0으로 수렴하는 값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얘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얘는 P0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중앙에서 끝나고 했던 데에서도 이런 거 비슷한 식이 나왔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P0라는 값으로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가. 알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메커니즘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오리엔테이션 플래니제이션 하고 있는데 얘도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떠냐면 이 레인지가 일렉트로닉보다는 느리고 아이오닉보다도 느려요. 아이오닉은 위치를 바꾸는 건데 얘는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야 돼. 안에서 회전이. 그렇지. 그러니까 시간이 더 느립니다. 그래서 얘는 더 느리다. 이거 여러분들 밑에 지금 전자성 공급의 변화 속도 이거는 아니죠. 지금 여기 있는 거 그냥 내가 그대로 써놓은 거지. 이거 그냥 지우세요, 이거. 이건 앞에 했던 얘기예요. 지우. 자, 보세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인터페이셜 폴라리제이션. 인터페이셜은 계면이거든요, 계면. 어떤 두 가지 페이지가 있을 때 중간에 있는 그런 계면이라고 그러고 또 여기서 포함되는 계면은
그레인과 그레인 사이에 그레인 바운더리 있잖아요. 중간에 있는 그런 것도 그냥 포함을 해요. 만약 그런데 전자나 이온들이 그럴 때 가 있으면 거기 내에서는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 이 필드가 걸리면. 근데 거기서도 상대적으로 어느 쪽에 전자가 몰리고 어느 쪽에 이온이 몰리고 그러면 그 안에서도 폴라리제이션이 기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인터페이셜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해요. 내부의 계면에 전하가 쌓여서 전하, 그러니까 전자일 수도 있고요, 이온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한쪽으로 쌓여서 분극이 생깁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지금 네 가지 했고요. 또 하나는 이 필드가 없어도 자기가 전기장이 없이도 자발적으로 분극을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이런 걸 강유전 페로일렉트릭 물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발용 타이타늄 옥사이드, PGT, 폴리비닐렌 다이플로라이드 이런 기계들이 있는 거, 그런 것들 몇 종류를 배웠는데, 자 얘는 태생적으로 안에 폴라리제이션 모멘트가 있기 때문에 얘는 유전성소 값이 보통은 더 커, 값이 커. 10, 20, 100, 1000까지도 막 가거든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렇게 있어. 이건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이제 했던 건 그대로 그냥 가져온 거예요. 이런 것들 프럽스카이트 구조에서 TI가 5% 돼 있어가지고 다이폴 모멘트를 가지고 있다. 카페스터가 있습니다. 전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금속 전극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양단에다가 전압 차이를 줘가지고 전위 차이를 줘가지고 얘를 이 필드를 가하고 싶은데, 내가 여기다 가해지는 전기장 이제는 전에는 뭐 1V, 0V, 2V, 0V, 3V, 0V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만 값이 변하는 일정한 직류를 이제까지 생각했어요. 직류.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류에 대해서도 배웠죠. 얘가 교류는 뭐냐면 얘가 한순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 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값이 계속 바뀌어.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위아래 분극이 바뀌는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교류를 사인 웨이브인데, 사인 웨이브를 우리 한국말로 사람 친구 이름 같죠? 친구 중에 정현이 있지? 핸드폰 뒤져보면 지훈이라 이름 다 한 명씩 있지. 그 정현도 만만치 않게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교류고, 직류는 이쪽이든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값이.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이제 주기 배우고 이제 오메가 이런 표현 배웠잖아요. 각속도 레디안 퍼 세크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주기가 길어져, 그럼 한 사이클 이거였는데 주기가 길어져,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점점 되지. 그럼 주기가 엄청 길어진다 그래요. 주기가 길어져가지고 이게 무한대로 간다 그래. 그럼 어떻게 돼? 주기가 무한대인 게 교류야, 아니 직류야. 알지? 주기가 그냥 무한대. 자 우리는 학생 때 I는 R분의 V. 잠깐만 딴 얘기할게.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 수업에 관계된 얘기인데 잠깐 딴 얘기할게. 학생이 어떤 학생 물어 헷갈린데 요즘 전류가 왜 이렇게 식이 많냐고. 무슨 말이에요? I는 R분의 V가 있대. 그래. I는 NQ V가 있대. I는 뭐야? 또 뭐 있어? T분의 델타 T분의 델타 Q가 있대. 맞아. 또 I는 전류물질에다가 반면적 곱하기 있대. 그러니까 다 I잖아. 헷갈리잖아. 그럼 다 I거든. 근데 너무 많잖아. 사실 여러분들 이 필드도 식이 여러 개예요. 근데 뭐냐면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거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제일 물리야.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그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일로 올수록 물리에서 이제 공학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완전 미시 세계에서 점점점 거시로 조금씩 바뀌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건데 그 상황에 이제 맞는 걸 써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 헷갈리겠죠? 그래서 오메 법칙은 우리는 V 꼴 IR이라고 배웠어. 학생. 근데 우리가 중학교 끝나고 했던 것 같은데, 자, 오메 법칙은 V 꼴 IR인데 I는 R분의 V인데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버전이고 대학생 때는 J 꼴 시그마 E라는 게 일렉트릭 필드 곱하기 정전도도는 전류밀도다.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I는 R분의 V에서 요 식을 이제 양변을 A로 나누고 이제 식 정리적으로 이렇게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오메 법칙이에요. 그렇지? 이것도 오메 법칙이고 이것도 오메 법칙. 오메 법칙이 두 가지 알지? 똑같은 건데 표현하는 식이 다른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오메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얘기하거나 이거 얘기할 때는 이 필드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그냥 시간에 따라 일정한 전기장, 이런 얘기를 썼어. 그럼 뭐야? 이제까지는 다 직류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직류. 자, 그래서 이제까지 오메 법칙 같은 거는 직류와 정전기장, 전기장인데 정이란 건 뭐야? 일정하다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전기장 같은 것만을 얘기해서 했어요. 자, 근데 J 꼴 시그마 E에서 이 필드인데, 자, 시간에 따라서 만약에 이 필드가 이제 바뀌어, 어떤 프리퀀시 가지고 바뀌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되냐는 거지. 네. 학기 말인데 이제 다 끝나가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돼? 자, 배운 걸 이제 다 종합을 해야죠. 이 필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필드는 맥시멈 값 E0가 있고요. 그리고 프리퀀시를 생각하면 사인 오메가 t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자, E 꼴 E0의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대입해서 표현을 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야? 이 필드가 변하면은 J 값도 어떻게 돼? J 값도 변하는 거야. 요 설명은 지금 안 해도 되고, 교류에서는 요거 J 이퀄 시그마 2에서 2가 E0 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저항이 하나 달려 있고 커피스터가 하나 달려 있어. 커피스터를 이렇게 표시하거든. 근데 여기에 이제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전이차를 주는 전원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까지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게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배터리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걸 위치했잖아요. 그러면은 전자가 일로 가고 여기는 전자 없어져서 그 다 찰 때까지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충전이 된다 이런 식으로 했어.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이 캐패시터 여기 안에 두 도체 간의 여기 안에는 어떤 절연체가 있든 아니면 뭐 비어 있든 이 둘 사이에서는 우리가 어떤 뭐 고려할 만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전류가 거기 딱 막혀 있는 절연체가 막혀 있는데 전류가 어떻게 흐르겠어? 자, 막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DC 회로에서는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쌓이고 플러스가 쌓여서 전기 에너지가 저장이 되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따로. 이해되죠? 그죠? 이런 얘기 하죠. 자, 그런데 얘는 이제 교류에서는 뭐냐면 이게 우리 교류에서는 사인 웨이브 이런 식으로 물결 표시. 그럼 이 안에 전원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변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교류 전압이 껴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교류 전압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요 여기에서 얘가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전자들이 이동을 하는 건데, 근데 다 흐르는 게 아니라 교류니까 우리가 반드시 주파수가 몇 헤르츠냐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주파수에 의존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볼게요. J 꼴 시그마 E에서 E를 우리가 바꿔서 표현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직류에서는 이게 일정하면은
요거는 안 흐르거든. 여기 안 흐르거든. 그럼 뭐야? 이거는 일정한 어떤 값이 있는데 이게 0이래. 그럼 이건 뭐야? 시그마가 0인 거야. 전기 저도가 없는 거야. 자, 근데 이제 교류 봅시다. 교류에서 전기장으로 쓸 거야. 교류 전기장은 E 이꼴 E0에 우리가 앞에서 사인 오메가 t로 표시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아니 저 사람이 갑자기 사인 웨이브 얘기하다가 지금 또 갑자기 익스포넨셜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이건 수학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른데 이제 결정 뭐 분석이나 XRD 이런 걸 배울 때 한 번씩은 금속공학과에서 나오는 게 오일러의 식이라는 게 나오거든.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i의 코사인 오메가 t 그런 식으로 나타낸 거를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익스포넨셜 식으로 씁니다. 교수님 근데 왜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왜 갑자기 익스포넨셜 하나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게 더 쉬워. 하다 보면 이게 왜 쓰냐면은 이게 더하고 빼고 곱하고 이제 연산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더하고 빼고 그 즐거운 과정이 그 외우죠. 막 심푸시는 두심고 심마시는 그 삼값 공식 있잖아. 복잡하잖아. 근데 그 익스포넨셜로 써도 이제 같은 건데 익스포넨셜로 하면은 얘가 지수끼리 그냥 더하고 빼고 그런 식으로 연산이 되게 간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수위들을 제가 이런 거 표현할 때 연산이 들어가지만 이런 식으로 오일러의 식을 그냥 표현식이야. 이걸 갖다 씁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이에요. 앞에 했던 거랑 같은 소리예요. 교수님 또 근데 무슨 I가 나오네요. I는 이제까지 했던 게 뭐예요? 전류가 I가 있고 이게 시간에 따라 변하면 보통 이렇게 I 이렇게 쓰거든. 근데 여기서 I는 그 I가 아니라 복소수에서 쓰이는 I, 복소수. 실수구, 허수구 있는 복소수 있죠. 복소수를 영어로 뭐라 그래? 복소수 뭐라 그래? 복소수는 복잡하잖아. 그래서 그래 복소수는 컴플렉스 넘버라고 하지. 복소수가 영어로 컴플렉스 넘버예요. 자, 복소수 I라는 게 뭐냐면 실수구, 허수구에서 허수구에다가 이걸 쓰는 게 I라는 게 뭐냐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우리가 복소수 I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의 제곱은 마이너스 그럼 예를 들어서 플러스 2i라는 게 있는데 이거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우리가 복소수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쓸 때 복소수. 그래서 지금 그럼 교수님 계산하려는 거군요. 계산 아니라 지금 개념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이 페이지랑 다음 페이지 개념 받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한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필드가 변하는 식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어. 그럼 이 시간 따라 바뀔 때 이 절연체, 이 캐패시터가 이 절연체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극을 나타낼 거 아니에요. 분극. 그래서 얘는 카이 곱하기 입실론 0 곱하기 2제로로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근데 카이는 입실론 r-1이라고 몇 시간 시간에 배웠죠. 유전상수가 예를 들어서 2.5다. 그럼 카이 값은 그냥 1.5. 그래서 요 지난 시간에 유도하는 거 배웠어요. 근데 요 식이 있어. 자, 그런데 시험 볼 때 이거 써서 들어오면 되게 좋은 거 같지. 근데 얘를 이제 요 부분을 내가 요걸로 이제 바꿔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얘를 이걸로 바꾼 거야. 알겠지?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물리에서는 결국 그 상황을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토탈 분극이 일렉트릭 필드가 바뀌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은 더러우니까 지우죠. 더러워서 지우고. 자, 전류 밀도는 이거 나누기 A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류를 하고 있어서 전류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합시다. 혹시라도 착각하지 마. 요 I랑 요 I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이제 복소수고 여기서는 변하는 전류값이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값이다. 그래갖고 소문자를 씁니다. 전압도 마찬가지야. 전압 나타낼 때 우리가 V 이렇게 쓰잖아요. 직류 전압 나타낼 때 이렇게 하고 시간에 따라 변하면 소문자로 이렇게 써요. 보통 뭐 안에 이렇게 T 써놓는다. 시간에 따라 변한다. 그리고
좋아요. J 이꼴 A분의 I입니다. 그래. 전류밀도 그래. 지금 우리가 J 이꼴 시그마 E라고 하는 오메가 법칙이 교류에서 어떻게 표현되는 걸 우리가 지금 보려고 그래. J 이꼴 A분의 I. 오케이. 그런데 I는 뭐예요? dt분의 dq죠. 그래서 dt분의 dq로 이렇게 했어. dt분의 dq하고 A가 이제 분모로 가는 거지. 이해되지? 전류는 dt분의 dq. 근데 지금 뭐냐면 이제 q는 뭐예요? q? q? 전하량. 전하량.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분자에서 전하량을 면적으로 나누면 그게 뭐야? 단위 면적당 전하량이지. 단위 면적당 전하량이 얘죠. 부산 사투리 일마지. 일마가 단위 면적당의 전하량이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바꿀 수가 있어. 오케이. 전류밀도는 dt분의 dp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구나. 근데 이 p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dt분의 d 미분인데 그 안에다가 p 대신에 위에서 썼던 요식을 받았어. 그러면은 C 목적어인데요. 얘를 미분하라고 시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요 앞에 있는 얘네들은 다 상수잖아. 그러니까 요 안에 거만 이제 익스포넨셜 뭐 있는 거만 딱 미분하면 되거든. 익스포넨셜 미분하면 지수함수는 그대로죠. 근데 그대로인데 요 안에 또 뭐 있으면 그 한 번 더 꺼내서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은 입실론 r-1 곱하기 입실론 제로 곱하기 2 제로라고 하는 어떤 상수값에다가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그대로 쓰는데 요 안에 거를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줘. 그러면은 마이너스 i 오메가가 남죠. 그리고 이제 바깥에다가 해줘, 붙여줘. 그렇지? 자, 그러면은 앞에서 요 부분이 2인데 요 부분이 시그마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시그마. 교류에서 시그마는 직류에서는 시그마가 NQ 뉴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교류에서는요 마이너스 I 오메가 곱하기 입실론 R 하기 제로 이렇게 표현이 돼. 그래. 오케이. 직류에서는 오메가 값이 몇일까? 프리퀀시가. 자, 이게 더 일반적인 이제 표현이거든. 직류든 교류든 다 나와. 내가 다 표현해줄게. 직류에서는 오메가 값이 몇일까? 그죠? 주파수가 직류에서. 그러니까 주기가 무한대요. 오메가는 몇일까? 0이지. 시그마라고 표현되는데 안에가 이렇게 뭐 복잡하게 했는데 직류에서 오메가가 0이야. 그러니까 직류에서는 시그마가 0이야. 맞지? 교류에서는 이제 오메가 값이 달라지잖아. 오메가 값에 따라서 시그마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교류인데 주파수가 높으면 저 앞에 값이 숫자가 커지는 거지. 그럼 시그마 값이 커지면서 J 이꼴 시그마인데 수식으로는 그러니까 교류에서는 그러면은 프리퀀시가 주파수가 낮으면은 그때 전류가 안 통한대. 프리퀀시가 좀 높아지면은 전류가 통하는구나.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요 밑에 내용은 그냥 지금 하기에는 너무 수학 많이 들어가고 빼버리고 요거는 알아줘. 여러분들 x 좌변은 전류밀도고요. 우변은요 이필드. 그러니까 이 필드가 가해지면 그에 따라 전류밀도 있는데 이 필드가 시간 따라 변하잖아. 근데 전류밀도도 시간 따라 변하는데 시간 따라 변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평행이동을 했지. 근데 얘는 뭐냐면은 이 필드에 따라서 아이디어라는 경우에 이 필드에 따라서 전류밀도가 둘의 요 위상이 딱 2분의 8, 90도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더 느린 거야. 이 필드가 일어나지 제가 일어나는데 얼마큼 느려? 그 위상이 2분의 8만큼 느리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세히는 할 수 없는데
어떤 숫자가 있고 이 앞에 복소수 마이너스 5이 바이 오메가가 있으면은 위상 차이가 2분의 파이만큼 나는 거예요. 90도. 그렇게 봐. 시험에 유도하라 이런 문제는 안 개념 나오니까. 자, 그래서 요거 봅시다. 아침에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잉글리시 티를 딱 마셨어. 근데 점심 때 오니까 다 식었어. 뭐 어떻게? 다시 끓이면 되죠. 이거. 끓이는 거 말고 전자레인지에다가 넣으면 되죠. 넣어가지고 돌리면은 그냥 스타트 되시죠.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폴라리제이션 설명할 때 오리엔테이셔널 폴라리제이션 설명할 때 안에 물 오토몰큐ል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얘가 디바이 모델이 시간에 따라 폴라리제이션 되는 게 P0 곱하기 이런 식으로 되고 타우 R이 릴렉세이션 타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물 분자가 릴렉세이션 타임이 오리엔테이션 얘네가 대략적으로 한 10에 마이너스 9중 나노 세컨드나 아니면 그보다 좀 짧게 되거든요. 상당히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이 조금 짧아 변하는 거. 근데 대략적으로 시간에서 9중, 시간에서 10승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자, 그런데 이거 봅시다. 내가 전자레인지에다가 커피를 넣고 차를 넣고 돌렸어. 그러면은 얘가 전자레인지가 영어로 뭐야? 마이크로웨이브. 이게 여러분들 전자기파 중에서 마이크로웨이브 파가 있거든요. 걔가 대략적으로 그게 10의 9승 건절이 뭐 정도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전자기파야. 거기에서 이름 따가지고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름 만들었는데 이름을 그냥 그대로 마이크로웨이브라고 지었어요. 자, 내가 오리엔테이션 폴라리제이션 생기면요. 그래. 물 분자가 이렇게 있어. 야, 플러스 마이너스 좀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플러스 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움직였지. 또 바꾸면 이렇게 되지. 내가 이거를 얼마나 빨리 바꾸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슉슉슉슉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가해지는 이 필드에 따라서 얘가 움직이는데 이제 좀 얘가 달라져. 교류에서는 이 필드가 이제 주파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 여기 하나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굳은 거 바꿔요. 위에 거는 왼쪽, 밑에 거는 오른쪽. 만약에 얘가 이렇게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내가 이 필드를 천천히 해줬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천천히 해줬어.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오토몰큐들이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뭔가 만약에 이 필드의 변화가 있는데 요거 속도가 있는데요. 프리퀀시 오메가 있는데 오메가분의 1과 릴렉세이션 타임. 릴렉세이션 타임은 여러분들 시간이 단위가 세컨드죠. 오메가는 단위가 뭐예요? 레디안 퍼 세컨드. 분모에 있으니까 뒤집으면은 세컨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얘가 이제 충분히 더 작으면은, 그러니까 이거 돌아가는 데 걸린 시간보다 이게 주파수 이거가 비교했을 때 얘가 충분히 더 크면요, 내가 가해준 이 필드 변화 이거에 얘가 따라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도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에서 9승이라 그래. 9승 세컨드라 그래. 근데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 필드가 더 빠르게 변한다고 해보세요. 10의 마이너스 11승 세컨드로 바뀐다고 해보세요. 시간에서 12승 세컨드로. 그러니까 더 빨리 바뀌는 거야. 그러면은 안에 있는 몰리큘들이 어떻게 할까? 자, 지금 점점 늘려볼게.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거 빨라지면은 몰리큘들이 처음에 따라가다가 어느 정도 따라가. 내가 이게 지나치게 빨라지면은 이 몰리큘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못 따라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고 자식할 거 없이 다시 원래대로 또 이 필드가 바뀌어버리니까 너무 빠르니까 이제 못 따라가. 그때는 릴렉세이션 타임이
이 주파수 변화보다 훨씬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너무 빨리 변하는 거야, 이 필드가. 그러면은 워터 몰리큘이 못 바뀌어요. 그래서 전기장의 변화가 릴렉세이션 타임보다 월딩이 빨라버리면요, 오리엔테이셔널 폴라리제이션이 생기지가 않아. 몰리큘들이 못 따라가는 거야. 넌 해라, 나는 못 따라간다. 이 상황이 되는 거야. 알겠죠? 말 되잖아.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물이 안 들어가는 뭐 음식재료가 없으니까. 자, 얘가 돌아가는 시간이랑 이거랑 거의 유사하게 해버리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 워터 몰리큘 이렇게 있었어. 시간 따라서 이러고 있는데, 요거 변하는 릴렉세이션 타임이랑 내가 외부에서 이 필드 바꿔주는 그 주파수, 그게 거의 일치하잖아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돌고 하면서 이게 서로 마찰을 일으켜. 알겠지? 그래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 안에서 워터 몰리큘이 부딪히면서 열이 발생해요. 그 열로 인해서 음식이 데펴지는 거. 음식, 그러니까 물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마찰 열로 인해서. 알겠죠? 그걸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매우 복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찰이 일어나는 거, 하면서 서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데, 서로 막 알겠죠? 그래서 요 밑에 식은 여러분들 뭐 식은 길어지는데 이거는 하지 말고, 이해되죠? 그 오타 나왔지? 이해되죠? 자, 51분인데요. 한 3분만 하고 마무리. 구글에서나 그린오브다 보여주는 사람 콜라 이미지야. 자, 교류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각속도 얼마인가 프리퀀시를 해야 돼. 초당 100번, 초당 10의 6승번, 초당 10의 10승번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런 거가 있고, 얘는 폴라리지빌리티. 근데 폴라리제이션 메커니즘이 4개가 있다고 그랬죠. 일렉트로닉, 아이오닉, 오리엔테이셔널, 그리고 인터페이셜 있다고 그랬지. 어떤 게 제일 빠르다고 그랬어? 제일 일렉트로닉. 어떻게 제일 느려? 천천히 계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인터페이셜이 제일 느리죠. 그래서 얘가 프리퀀시를 점점 증가하면서 폴라리지빌리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천천히 이제 진동이 있을 때는요, 얘가 여기서 이제 모든 게 다 기여를 해. 모든 게 다 기여를 해.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빨라져 버리면은 이제 제일 느린 인터페이셜은 이제 더 이상 못 따라가면서 얘는 이제 기여도가 없어져. 폴라리지빌리티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점점 더 빨라지면 여기서 이제 다이폴라가 이제 이게 오리엔테이션이거든. 오리엔테이션. 이게 제일 느리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오리엔테이션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다가 너무 또 이제 이 빨라져 버리면 얘가 이제 못 따라가. 난 끝났어. 이제 니네가 가면서 이제 기여도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다 이제 남은 거는 2개야. 아이오닉이랑 일렉트론. 막 변해. 아이오닉 하는데 아이오닉마저도 이제 못 따라가면 제일 마지막까지 따라갈 수 있는 거는 이 빠른 프리퀀시에서도 일렉트로닉만 기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근데 보고 있으면은 요걸로 볼까?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안 나오고요.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나와요. 오리엔테이션에서 아이오닉에서 일렉트로닉 넘어갈 때 이제 아까 물 분자가 이제 천천히 바뀌다가 너무 빨리 하면 못 따라가는데, 너무 빨라지기 전에 얘가 돌아갈 수 있는 거랑 이 필드랑 딱 맞으면은 마찰이 막 많이 일어난다고 했죠. 네. 그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오리엔테이션이 가다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죽을 순간이 되면은 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오닉 폴라리제이션이 이제 더 이상 기여를 못하고 이제 죽을 순간 되면 와 하고 이렇게 이런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리퀀시에 따라서 폴라리티가 다르다. 이거를 여러분들 몇 표 정도는 그 전자재료 할 사람 알고 있어요. 알겠죠? 네. 오늘
먼저 오늘 찍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예시해 보겠습니다.